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55의 리트랙션과 픽스드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리트랙션을 이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트랙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사용하게 될 렘마와 정리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트랙션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X 안에 서브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X에서 A로 가는 리트랙션이라는 것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리트랙션 R은 X에서 A로 가는데 먼저는 컨티너스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A가 지금 X의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이 리트랙션 R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A로 리스트릭션을 시킨 이것이 A에서 A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만약 본다면 이렇게 X에서 A로 가는 컨티너스 맵 R이 있는데, 이 R은 여기 X 안에 있는 서브스페이스 A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점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주는 아이덴티티 맵이 돼야 되고, A 밖에 있는 X의 또 다른 점들은 이 A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데 컨티너스하게 보내주는 그런 맵이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X에서 A로 가는 리트랙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서브스페이스 A가 이런 리트랙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리트랙션이 만약 존재하면 그때 이 A를 X의 리트랙트라고 합니다. 이 서브스페이스 A는 어떤 경우에는 X의 리트랙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 X에서 A로 가는 리트랙션을 잡을 수가 없어서 리트랙트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렘마가 하나가 있는데, J라는 A에서 X로 가는 인클루전 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가 X의 서브스페이스면은 A에 있는 값들을 그냥 아이덴티티 맵처럼 X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내주는 맵이 인클루전이잖아요. 그럼 그 인클루전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호모모피즘이 이렇게 J 스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A의 펀더멘털 그룹에서 X의 펀더멘털 그룹으로 가는 그룹 호모모피즘이 되는데, 인젝티브가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A가 X의 리트랙트가 되면은 이 인클루전 맵에서 인듀스 되는 호모모피즘이 인젝티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렘마 55.3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H는 S1이라는 서클에서 X로 가는 컨티너스 맵인데, 이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동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H가 널 호모토픽이라는 것인데, 널 호모토픽이라는 말은 이 H가 어떤 컨스탄트 맵하고 호모토픽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패스모토픽처럼 기호를 썼는데 이게 아니라 호모토픽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H가 S1에서 정의가 됐다면은 여기 K라는 맵은 B2 디스크에서 정의된 맵인데, 디스크에 정의된 이 컨티너스 맵으로 이 H를 익스텐드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이 K는 B2에서 정의가 됐지만 저희가 이 B2의 바운더리인 S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K를 B2의 바운더리인 이게 S1이죠. 여기 리스트릭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H하고 같은, 그래서 H를 익스텐드 했다라는 말은 이 디스크의 바운더리에서는 H하고 동일한 맵인데 이 디스크 안쪽까지 컨티너스하게 확장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가 널 호모토픽이면은 제가 H를 이 디스크까지 확장된 컨티너스 맵으로 익스텐드를 시킬 수 있다. 이게 동치 조건이 되고, 세 번째 동치 조건은 이번엔 이 H에서 인듀스 되는 그 펀더멘털 그룹 사이에 그룹 호모모피즘이 있죠. 그 호모모피즘이 트리비얼 호모모피즘이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치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사용해서 더 새로운 결과들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콜로롤이 55.4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클루전 맵이 있고 아이덴티티 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클루전 맵이 S1에서 플랜에서 원점을 뺀, R2에서 원점을 뺀 그런 곳으로 가는 인클루전 맵입니다. 지금 여기 S1이 있죠. 그리고 R2에서 원점을 뺀, 플랜에서 원점을 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저희가 S1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인클루전은 여기 S1에 있는 점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이런 맵이죠. 그래서 S1이 지금 R2에서 원점을 뺀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 이런 인클루전 맵을 바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클루전 맵이 있을 때 이 인클루전 맵은 널 호모토픽이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S1에서 S1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널 호모토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클루전 맵, 이 J가 널 호모토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서클을 저희가 원점이 빠져있는 플랜에서는 한 점으로 컨트랙션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이덴티티 맵이 널 호모토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 있죠? 이 아이덴티티 맵으로 보낸 이 이미지가 이 S1 안에서 한 점으로 컨트랙션을 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증명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클루전 맵 J에 대해서 증명을 해볼 텐데요. R2에서 원점을 뺀 여기에서 이 S1으로 가는 리트랙션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S1은 원점을 뺀 플랜에 리트랙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리트랙션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줄 텐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R2가 이렇게 있죠. R2에서 원점을 뺀 것이 있으니까 여기 원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안에 S1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R2에서 원점을 뺀, 그 플랜에서 원점을 뺀 모든 그 점들을 저희가 S1으로 다 컨티뉴어스하게 보내는 맵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S1에 있는 점들은 움직이면 안 되죠. S1에 있는 점들은 픽스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점들을 S1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티뉴어스 맵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S1에 있는 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점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안에 있는 점은 저희가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 원 밖에 있는 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점도 저희가 원점을 지난 이 직선을 이용해서 정확히 이 점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맵이 실제로는 이거죠. 그죠? X라는 점이 있을 때 X의 원점에서 거리로 나눠준 것. 그러면은 S1은 유닛 서클이니까 S1에 있는 점들은 이 밑에 분모가 1이 돼서 X 자신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점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림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well defined 된 거 맞나요? well defined 되는 거 맞죠? 왜 그러냐면 X는 일단은 원점을 제가 뺐으니까 여기서 원점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well defined 돼 있고, 그럼 당연히 이건 컨티뉴어스 펑션 맞죠? 그리고 리트랙션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이 리트랙션을 제가 S1으로 리트랙션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X의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맵이 됩니다. S1의 아이덴티티 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트랙션의 두 가지 조건, 컨티뉴어스 하면서 S1으로 리트랙션 시켰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 맵이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R이 리트랙션이 된다는 걸 알았고, 따라서 S1은 원점을 뺀 평면에 리트랙트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렘마 55.1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렘마 55.1에 의하면은 여기 J에서 인듀스 되는 이 J스타라는 인듀스드 홈옵스이 인젝티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J스타가 실제로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S1의 펀더멘털 그룹에서 R2에서 원점을 뺀 것의 펀더멘털 그룹으로 가는 그룹 홈옵스인데, 이것이 인젝티브라는 것은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J스타는 트리비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넌 트리비얼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렘마 55.1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은, J라는 인클루전 맵은 S1에서 R2에서 원점을 뺀 것으로 가고, 여기 리트랙션은 R2에서 원점 뺀 것을 다시 S1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맵을 제가 컴파짓을 하게 되면은 R 컴파짓 J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잘 보면은 S1에 있는 그 점들을 인클루전으로 보내면 R2에서 원점 뺀 거에서 그 안에 있는 S1에 서브스페이스 S1에 같은 위치로 가고, 리트랙션에 의해서 그 점은 또 다시 S1의 같은 점으로 가니까 이건 아이덴티티 맵이 되는 거죠. S1의 아이덴티티 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인듀스 되는 홈옵션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R 스타 컴포지션 J 스타는 아이덴티티 맵의 스타가 되는 거죠. 이 두 홈옵션의 컴포지션을 한 것이 결국은 아이덴티티 맵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홈옵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덴티티 맵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인젝티브가 돼야 되고, 이쪽은 반드시 서젝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인젝티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S1의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J스타는 넌 트리비얼이 된다는 결론을 제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S1에서 S1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I스타라는 홈옵션은 아이덴티티 홈옵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1의 펀더멘털 그룹에서 S1의 펀더멘털 그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덴티티 홈옵션이 된다는 말은 이것은 트리비얼이 될 수 없다란 말이죠. 넌 트리비얼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이덴티티 맵에서 인듀스 된 홈옵션과 인클루전 맵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홈옵션, 이 두 가지는 전부 넌 트리비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넌 트리비얼이 되면은 저희가 렘마 55.3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클루전 맵과 아이덴티티 맵 자체가 널 호모토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클루전 맵과 아이덴티티 맵은 둘 다 널 호모토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리는 세어리엄 55.5인데 비교적 길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B2라는 디스크 안에 어떤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벡터 필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Non-Vanishing 벡터 필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 벡터 필드가 뭔지를, 벡터 필드를 한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강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강물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의 경계선이고, 이건 강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린 부분 있죠. 이것은 강이 흐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을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 안에 많은 물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물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물 입자들이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 이것을 유체역학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 입자의 지금 위치에서 이 물 입자가 지금 흐르는 방향이 있죠. 이런 방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 기호 중에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벡터죠. 이 벡터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방향으로 벡터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의 방향은 그 위치에서 물입자가 흐르는 앞으로 움직여야 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를 그 물입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흐르는지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볼까요? 이 점은 지금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크기로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강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줄겠네요. 방향은 이쪽이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금 물이 흐르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 폭이 좁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빠르니까 벡터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각 점마다 이렇게 각 점마다 그 점에서의 어떤 벡터를 제가 표현함으로써 이 강에 있는 모든 물 입자가 그 벡터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입자들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는 주어진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만약에 이 디스크에서 벡터 필드를 정의한다면은 이 디스크 위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x가 있죠. 그리고 그 각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벡터인데 디스크는 2디멘전이니까 제가 벡터도 2디멘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점에서의 벡터 해서 이렇게 페어, 디스크에서의 점과 그 점에서의 벡터의 페어로 벡터 필드를 정의를 하는데, 벡터 필드가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벡터를 나타내는 이 벡터 함수 v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는 겁니다.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냈을 때 저희가 이것을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지금 R2가 이렇게 있습니다. R2가 있을 때 각 점에 대해서 디스크 안에 여기 각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각 점에 대해서 어떤 벡터 하나를 매칭을 이렇게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V라는 점에서의 벡터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플랜에서의 한 점, 이 점의 값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값이 1,1이다. 그러면 이 벡터는 x축으로 y축으로 1,1만큼 가는 벡터를 표현한 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좌표의 한 값이 정확히 이 벡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만약에 이 강물이 고여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입자가 다 이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각 점에서의 벡터들이 길이가 0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표현한 것처럼 벡터의 길이가 0이 아니라는 말은 그 점에서 입자는 항상 어딘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non vanishing이라고 합니다. vanishing, 사라지지 않는 그런 뜻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서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 벡터 필드에 있는 이 벡터의 값들이 항상 0이 아니면은 그때 이 벡터 필드를 non vanishing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벡터 필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걸로 바꾸어줘도 상관없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0이 되는 값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non vanishing 벡터 필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S1, 그러니까 여기 디스크에서 벡터 필드가 non vanishing 벡터 필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의 바운더리죠.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S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잠깐 보게 된다면은 여기 B2가 이렇게 있고 이것의 바운더리는 S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2에서 벡터 필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런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점에서도 이렇게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점에서도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벡터가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벡터가 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모든 점에서 이렇게 벡터가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반드시 어떤 한 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은 이 벡터 필드에서, 그러니까 Vx죠, S1 위에 있는 어떤 점의 그 벡터 값이 정확히 inward, 그죠? points directly inward란 말은 정확히 원점을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x는 그 점에서의 벡터 필드인 Vx가 정확히 원점을 향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points directly inward라고 합니다. 점이 이 바운더리에 반드시 하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 바운더리 또 다른 점이 존재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반대로 향하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정확히 반대로 향하는 X'이 존재해서 여기서의 벡터가 원점을 향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 S1에서 또 다른 점 하나가 존재해서 그 점은 거기서의 벡터가 directly outward,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점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운더리에서 정확히 원점을 향하는 벡터도 없고 정확히 원점의 반대 방향을 향하는 벡터도 없이 저희가 만약에 이 디스크 전체에 대해서 벡터 필드를 그린다면은 그것은 non-vanishing 벡터 필드를 그렇게 그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운더리에서 S1인 그 바운더리에서 어떤 점이 존재해서 directly inward로 가는 그런 벡터를 갖는 점이 존재하고 또 directly outward로 가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쪽만 증명할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은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S1의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그것의 이 벡터들이 절대 directly inward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쪽으로 방향을 갖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벡터 필드가 non-vanishing이기 때문에 지금 디스크에서 여기 원점을 뺀 플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 펑션을 저희가 바운더리인 S1으로 리스트릭션을 시켜보겠습니다. 그것을 W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S1에서 원점을 뺀 플랜으로 가는 거가 되네요. 이 W를 디스크로 익스텐션을 시킨 것이 V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운더리에서는 W하고 V가 동일한데 S1에서 정의된 W를 저희가 디스크에서 정의된 V로 익스텐드 시켰다고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지금 W는 이 디스크에서 정의된 벡터 펑션 V로 익스텐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렘마 55.3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W가 널 호모토픽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W가 널 호모토픽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W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S1에서 R2에서 원점을 뺀 여기 가는 인클루전 맵 있죠? W하고는 좀 다르죠. W는 지금 V라는 벡터 펑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 J는 그냥 인클루전 맵이에요. 이 인클루전 맵이 있을 때 이것과 호모토픽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일 것이 이 W는 지금 호모토픽 to 인클루전 맵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왜 W가 인클루전 맵 J하고 호모토픽한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모토픽을 직접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토피 large F를 저희가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뒷부분은 뭐죠? 호모토피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 W라는 펑션이죠. 그리고 여기 X로 하는 것은 뭐죠? X는 아이덴티티 맵이잖아요. 아이덴티티 맵인데 이건 지금 이 J라는 인클루전이 S1 위에서는 아이덴티티 맵이니까 실제로는 인클루전 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W와 이 인클루전 맵 사이에 호모토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죠? 이 인클루전 맵 앞에는 T를 냈고 W 앞에는 1만 T를 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데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 쓸 때 저희가 조심할 것은 뭔가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는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일 때 그 사이에 구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R2에서 원점을 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빠져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여기 S1이 지금 이렇게 있죠. S1이 이렇게 있습니다. S1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인클루전에서 X,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이 인클루전에 있는 X가 이렇게 X라는 점이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클루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X를 W로 보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만약에 이 WX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WX가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같은 라인에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X에 있는 것을 저희가 WX로 보내는 과정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안 생기면은 저희가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생기지 않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이런 경우를 말하네요. X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WX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지금 WX가 이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말은 이 점에서 WX라는 벡터가 이 방향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 WX가 정확히 directly inward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조건에서 directly inward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directly inward인 그런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WX라는 점에서 X로 보낼 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보낼 때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well defined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좀 더 엄밀히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WX와 J라는 인클루전 맵을 이 호모토피를 이용해서 두 개 호모토피라는 걸 보일 텐데 이 호모토피가 well defined 됐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t가 0일 때는 당연히 WX가 되는 거고 t가 1일 때는 여기 include 맵을 나타내는 거니까 제가 well defined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continuous인 건 당연하죠. 근데 well defined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의 이미지가 여기 저희가 지금 원점을 뺀 구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미지가 0이 되지 않는 것만 보여주면 되네요. 모든 t와 x에 대해서 0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0이 되는 그런 x하고 t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이 되는 x와 t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이 t는 0하고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t가 0인 경우는 이 wx라는 거고 t가 1인 경우는 inclusion 맵인데 이 w하고 이 inclusion 맵은 둘 다 0이 아닌, 여기 보면 0이 아닌 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0과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0이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을 바꿔주면 이 wx가 이런 값을 갖습니다. 근데 t가
1이 아니니까 이거 분모가 0이 안 되죠? well defined 돼 있죠? 그리고 t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값도 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가 0하고 1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벡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벡터는 지금 x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라는 것이 있으면은 x는 지금 이 방향인데 마이너스로 1마이너스 t분의 t만큼 길이로 나타내는 방향이니까 지금 x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원점을 향하는 directly inward가 되는 그런 벡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pointing directly inward at x 이게 됩니다. 지금 이 조건에 모순이 되죠. 이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0이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well defined 되고, 그래서 저희가 w와 j 사이에 호모토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w는 null 호모토픽이고 w는 j하고 호모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이 j도 null 호모토픽이 되네요. 지금 w가 null 호모토픽이고 w가 j하고 호모토픽이니까 j가 null 호모토픽이 됐습니다. 그런데 콜로리디 55.4에서 뭐라고 했죠? S1에서 R2에서 원점 뺀 곳으로 가는 인클루전 맵은 null 호모토픽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가정한 것이 모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V는 points directly inward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게 되면은 point directly outward가 되는 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2라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것의 바운더리인 S1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지금 이 B2 안의 모든 점에서 이런 Vx라는 벡터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이 바운더리 S1에서만 지금 그림으로 표현된 벡터를 두 가지 종류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하나는 여기 VSX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VX인데, 이것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벡터 필드를 말합니다. non-vanishing 벡터 필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바운더리에서만 봤으니까 결국은 제가 WX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림상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directly outward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1에서 S1U에서 각 점에서 정확히 원점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나타내는 그런 S1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non-vanishing인 건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점에서 원점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 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이것을 오른쪽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V의 S는 S1에서 저희가 R2 원점 이리 가는 벡터 함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 벡터 값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directly outward를 나타내는 벡터 필드인데 이것의 길이들을 벡터의 길이를 전부 다 저희가 1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점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Y축으로 정확히 한 칸을 이동한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길이가 1만큼 움직이니까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가 벡터를 표현 안 하고 오른쪽에 함수 값으로 이쪽에서의 좌표 값을 표현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점에서의 이 벡터는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vs의 값은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vs의 값은 이 값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벡터가 나타내는 값은 정확히 여기를 한 바퀴 돌죠. 여기 유닛 서클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각 점에 대응되는 여기에서의 벡터 값을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은 똑같이 벡터를 다 그리게 되면 이쯤 되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여기서 값은 똑같은 크기의 벡터를 방향과 크기를 맞춰서 그리게 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 때, 그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벡터의 값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벡터 펑션을 볼까요? 여기서 x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에서의 이미지는 정확히 여기 유닛 서클을 따라서 정확히 한 바퀴를 돌았죠. 정확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 벡터 펑션을 제가 볼 때 x가 여기서 s1을 따라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이미지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원점은 지날 수 없죠. non-vanishing vector field니까 원점은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형태가 되죠. 물론 휘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벡터가 지금 directly outward인 그런 벡터가 하나도 없다고 할게요. S1에서 directly outward가 되는 벡터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거하고 이렇게 방향이 겹치는 부분이 절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벡터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파란색 vs라는 벡터의 방향을 피해서 이 빨간색 v라는 벡터 함수가 계속 움직여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vs하고 겹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여기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한 바퀴 도는 효과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계에서 시침이 12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분침은 매 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약간 트릭을 써서 만약에 시침이 12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분침이 시침하고 절대 겹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시침하고 절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분침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시침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 바퀴밖에 돌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결국은 이것도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S1에서 정의한 것을 제가 W라는 벡터 함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벡터 함수는 결국은 여기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돈 그런 서클이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것이 당연히 널 호모토픽 할 수 없죠. 그죠?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은 원점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널 호모토픽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W가 널 호모토픽이면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이 디스크 위에 non-vanishing vector fiel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 바운더리인 S1과 인테리어에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점마다 적당한
0이 아닌 벡터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벡터 필드가 정해져 있고 그 벡터들은 모든 점 위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정의된 함수들입니다. 이것은 컨티뉴어스하게 정의된 함수들이죠. 그런다고 할 때 이 바운더리 위에는 반드시 이 벡터 중에서 정확히 원점을 향하는 벡터가 반드시 한 점이 있고 또 이번에는 원점에 정확히 반대로 향하는 그런 점이 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정리 55.5를 잘 응용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이것의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F라는 맵이 있는데 이 F라는 맵은 유닛 인터벌 i에서 i로 가는,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클로즈 인터벌에서 0에서 1까지 클로즈 인터벌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F가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픽스드 포인트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F의 X가 X 자신이 되는 이것을 픽스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 인터벌에서 유닛 인터벌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은 항상 픽스드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도메인이 0에서 1까지 클로즈 인터벌이고 그리고 코도메인도 0에서 1까지 클로즈 인터벌입니다. 여기에 컨티뉴어스 펑션 f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펑션 f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것이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지금 픽스드 포인트면 어떻게 되나요? fx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y는 x라는 이 선을 그렸는데 이 y는 x라는 선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과 만나는 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x의 f의 값이 x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fx가 되는 거잖아요. 이 y는 x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픽스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티뉴어스 펑션 f는 항상 이 y는 x라는 이 직선과 만나게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0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f의 0에서의 값을 보면 이 값이 0이 되면은 이 0 자체가 픽스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픽스드 포인트 갖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코도메인이 0과 1 사이니까 이건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픽스 포인트를 갖지 않게 그리려면은 f의 0이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고, 또 이번엔 f의 1은 어떻게 되나요? 1은 이번엔 반대로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저희가 이 식에 의해서 이 f라는 함수가 0에서는 이쪽에 그림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1에서는 이쪽쯤에 값이 놓여져 있겠네요. 이 두 점은 f0과 f1을 나타내는, 그죠? 이 두 점은 y는 x라는 직선의 반대쪽에 있죠. 반대쪽에 있는데 이 f가 만약 컨티뉴어스 펑션이면은 저희가 이것을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어줘야 되는데 이 f가 지금 0에서 하고 1에서의 그 값이 y는 x라는 직선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주다 보면은 끊기는 점이 없어야 되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게 되죠.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때 픽스드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유닛 인터벌에서 유닛 인터벌로 가는 이 펑션 f가 컨티뉴어스면은 항상 픽스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유닛 인터벌을 디스크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크 B2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디스크에 대한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F라는 맵은 디스크 B2에서 B2로 가는 맵인데 컨티뉴어스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fx가 x가 되는 픽스드 포인트죠. 이런 픽스드 포인트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증명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맵 f가 픽스드 포인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 안의 모든 점 x에 대해서 fx가 x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디스크 위에 벡터 필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벡터 필드가 non vanishing이 되도록 벡터 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 위에 모든 점 x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벡터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벡터란 펑션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fx에서 x를 뺀 그것을 벡터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vx라는 것은 지금 x에서 fx로 가는 이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fx가 x가 되는 점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항상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non vanishing 벡터 필드를 항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fx로 가는, 그런데 픽스드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길이가 항상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non vanishing 벡터 필드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theorem 55.5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디스크 위에서 non vanishing 벡터 필드가 있으면은 그것의 바운더리, 그 디스크의 바운더리인 S1 위에 반드시 이 벡터가 정확히 원점의 반대로 향하는 directly outward를 향하는 그런 포인트가 반드시 하나는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운더리 S1 위에 한 점 X가 존재해서 이 점 X에 대해서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x에서 fx로 가는 벡터가 바로 이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가 정확히 이 x에서 봤을 때 directly outward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반드시 존재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fx 값이 이 내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디스크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벡터가 밖으로 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fx 값이 이 디스크를 벗어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수식으로 볼까요? 수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벡터가 이렇게 있죠. 이 벡터 값이 fx에서 x를 뺀 것인데, 이 벡터가 원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향했다고 했잖아요. directly outward니까 여기에서 이 x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a만큼의 길이만큼 이동하는데, 여기서 a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directly outwar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라는 벡터에서 ax만큼 가는 이런 벡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vx가 되는 거죠. fx가 지금 이런 값을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이 1보다 크게 되니까 x라는 좌표가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값으로 가야 되니까 fx가 결국은 이 디스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f의 코도메인이 디스크인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치 저희가 여기 유닛 인터벌을 원디멘저널 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원디멘저널 볼에서 원디멘저널 볼로 가는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으면은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번엔 2디멘전인 디스크에서도 2디멘저널 볼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가는 컨티뉴어스 펑션이 만약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두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가 방금 저희가 했던 디스크 위에서인데 내부의 한 점이 다른 점으로 항상 이동을 한다고 할게요. 컨티뉴어스 펑션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 맵을 이용해서 한 점이 내부의 또 다른 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디스크 안에서 뭔가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중에는 반드시 픽스드 포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동하지 않은 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디스크가 아니라 저희가 애널러스를 봅시다. 보통 A2라고 하는 애널러스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애널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한쪽 방향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지금 픽스드 포인트가 없이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픽스드 포인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디스크에서는 픽스드 포인트를 갖지 않고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엑서사이즈 55번에 1번, 2번 이 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